이제 쇼바를 탈거를 하게 되면 이 프렁크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잘 넣고 돌린 다음에 밀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이 쇼바에는 반드시 윤활제가 딸려옵니다. 이 윤활제를 이렇게 펴발라 주시는 거예요. 마스킹 해놓은 데다가 이 순정 브라켓을 최대한 이 마스킹 쪽에 맞춰주세요. 연결할 때도 음료수 좀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편하게 장착을 하실 겁니다. 이걸 갑자기 혼자 다이 하시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작동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코드입니다. 오늘은 주니퍼 차량 오토 프렁크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걸 중간중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토 프렁크 관련된 다이 영상은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보다는 혼자 혹시라도 이렇게 시공을 하실 때 좀 필요하면 좋은,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팁들 위주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시공 같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속속 빼먹으시는 영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요 상단 에이프런 먼저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런은 일단 요 위쪽에 먼저 이렇게 탈거를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 올려지는데 살짝 요 중간에 좀 빡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후에 헤라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좀 쉽게 빠집니다.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요 키들이 되게 견고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재작년에 나왔던 Y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안 껴졌습니다. 지금 거는 주니퍼는 그냥 톡톡톡 하면 똑 껴지는데, 그전 거는 안 껴져가지고 막 어거지로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피스들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프렁크 쪽을 잡고 있는 피스는 총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동격 파져 있는 모양이었어 가지고 여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피스들이 되게 녹이 많이 쓸었었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아마 그거를 알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고임이 아무래도 좀 없는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비상개폐 있는 쪽 플라스틱 트림을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손가락이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개폐 장치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탈거를 해주시고요. 피스랑 이 트림들은 여기 넣어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뒀다가 어디 갔지 잊어버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두시는 것이 나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렁크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이드 쪽부터 살짝 들어주신 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탈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Y의 자랑이죠. 헤파 필터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 필터도 이렇게 양쪽에서 10mm 피스 2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서 이쪽에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헤파 필터는 위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주시면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바 작업을 할 겁니다. 오토 프렁크는 사실 쇼바 장착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순정 쇼바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쇼바를 탈거를 하게 되면, 한쪽만이라도 탈거를 하게 되면 이 프렁크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간단하게 장치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트림들은 이렇게 따로 어디 걸리거나 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프렁크를 잡아주는 봉입니다. 이왕이면 길이 조절이 좀 되는 봉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 프렁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프렁크 쇼바를 빼거나 할 때 이 장착하고 다시 탈거하고 할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적당하게 그냥 유지만 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만 해놓으시면 혼자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쇼바 바로 탈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위쪽 쇼바 상단을 잡고 있는 클립이 있는데, 여기 옆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놓고 돌리면
살짝 벌어집니다. 이걸 이대로 밀어주면 위쪽이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쪽은 갈고리 같은 송곳으로 빼서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사실 저거는 그렇게 힘들게 풀지 않아도, 왜냐면 전문가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풀면 편한데 이거를 다이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3mm짜리 라쳇을 넣어서 조금만 돌려주시면 얘가 손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풀리거든요. 라쳇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돌려주면 손으로 충분히 돌려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고, 요 상단 쪽을 잡고 있는 클립을 옆에서 일자를 넣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진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자를 넣고 돌린 다음에 밀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밑에 쪽은 굳이 탈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건데, 이 브라켓에는 방향이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 이 L이 정면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운전자가 정면을 봤을 때 그 방향 L의 화살표 위쪽,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대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잡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피스 들어가는 구멍에 얼추 맞춘 다음에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돌려준 다음에 라쳇으로 조여줄 겁니다. 네,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순정 슈바 아래쪽을 잡고 있던 구멍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피스를 잡아주고 여기 들어가요. 구멍을 잘 맞추고, 빠지면 피스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좀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렸고요. 그럼 이제 라쳇으로 조여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쇼바를 잡고 있는 되게 중요한 브라켓이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브라켓이 잘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쇼바를 장착을 해줄 건데 이 제품은 쇼바에 방향이 없는 걸로 봐서 양쪽을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이렇게 양쪽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쇼바를 끼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저 공간 자체도 좁고, 이걸 자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좀 쉽게 만들어 주려면 이 쇼바에는 반드시 윤활제가 딸려옵니다. 이 윤활제를 이렇게 펴발라 주시는 거예요. 넓게 펴발라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먼저 정리할 쪽으로 빼주고요. 나중에 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쇼바랑 이 브라켓 들어가는 구멍 위치를 잘 보고,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힘있게 한번 빼보세요. 들고 한데도 안 빠지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옆쪽에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위에 구멍을 맞춰 주시고요. 팔을 이렇게 넓게 돌려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쉽게 꽂힙니다. 윤활유를 발라놔서 이 장착하는 게 생각보다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은 잘 됐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흔들면서 밀어보는 겁니다. 밑에 쪽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장착이 잘 됐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반대쪽 오른쪽도 전동 쇼바를 지금 껴놓은 상태입니다. 왼쪽이랑 사실 다를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꼭 필요한 준비물은 이 팔토시입니다. 저 안에가 생각보다 철판이나 이런저런 쓸리는 게 많이 있어서, 특히나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요 액티브 후드를 발생시켜주는 요 장치가 있다 보니까 저 안에가 조금 더 날카롭고 이것저것 베일 수 있는 부속이 많이 있어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을 좀 보호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팔토시를 꼭 구비를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바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절대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상태까지는 지금 쇼바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석션 모터 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바에 문제가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일단 쇼바에 문제가 생기면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이물감이 먼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물론 또 전원이 들어갔을 때 중간에 선이 단락이 됐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쇼바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건 또 이제 전기를 넣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쇼바가 잘 작동을 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내렸다 올렸다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션 모터 장착을 해줄 건데, 먼저 석션 모터 커넥터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석션 모터 자리를 미리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스킹 해주는 건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랑 여기만 잘 맞춰서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데다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한쪽당 3면씩 해주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이제 요 석션 모터를 요 순정 레치에 장착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 석션 모터를 보니까 요거는 구형 제품이에요. 요즘 제품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구형 제품으로 사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일단 해드릴 건데, 보니까 좀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이 석션 모터가 간혹 이제 뭐 오토 프렁크가 안 열린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석션 모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석션 모터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 프렁크를 잡고 안 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피스를 풀어줄게요. 요것도 이제 그냥 간단한 팁인데, 요거 끼는 것도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요 순정 레치 피스들을 이렇게 놔주시면 좀 더 편하게 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정 레치에다가 요 석션 모터 요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건데, 요걸 장착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먼저 일단 요 스프링을 탈거를 해줄게요. 탈거를 해줘서 요 석션 모터 플라스틱 브라켓을 요 철심 쪽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건데, 이걸 왜 걸어주냐면, 얘가 이 후크가 요 프렁크 단자 쪽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줘서 이 후크가 프렁크를 잡고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석션 모터가 얘를 당겨주면 후크가 같이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션 모터를 여기다 연결을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레치가 닫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션 모터 플라스틱을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이쪽에다 걸어서 이렇게 걸어주면 이 순정 레치 쪽에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장착을 해줄 건데, 장착을 해줄 때는 아까 여기 마스킹을 하셨잖아요. 마스킹 해놓은 데다가 요 순정 브라켓을 지금 석션 모터 쪽 브라켓 말고 순정 브라켓을 최대한 요 마스킹 쪽에 맞춰주세요. 조여줄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맞춰서 조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서 조여줄 거고, 여기를 지금 살짝만 조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도 정해진 규격의 토크 값이 있어요. 8Nm 토크 8 정도로 조여져야 되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은 손으로 성인 남성이 그 짧은 레치로 손을 돌렸을 때 꽉 조여주는 정도의 그런 힘의 세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여줄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전동 토크 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맞춰서 조이면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가 있을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으로 그냥 손으로 돌렸을 때 꽉 조여주는 정도의 힘으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얘는 이따가 요 프렁크 단차를 봐서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션 모터를 고정을 해줄 건데 이 철판 뒤쪽에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철판 뒤쪽에 먼저 석션 모터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결선시키려고 하면 결선이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션 모터에 맞는 케이블을 미리 철판 쪽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서 결선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결선을 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넣기 전에 커넥터에 전기 테이프를 한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수 처리가 다 돼 있을 거라서 이 작업은 사실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고객님께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석션 모터를 이쪽 안쪽으로 넣기 전에 이 비상개폐 와이어 이거를 이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그 견인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이쪽 앞쪽에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미리 이 비상개폐 와이어를 어느 정도 견인고리 구멍이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져다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토 프렁크 비상개폐 장치는 이쪽에다가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R 방향을 누르면 이 앞에 비상 견인고리 열면 구멍 쪽이 열립니다. 그래서 비상개폐 장치를 이렇게 이 단자가 어떤 단자냐면 혹시라도 차량이 방전 났을 때 여기 요 단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들의 전기극을 연결하면 건너시 열리는 그런 단자거든요. 그쪽에다가 요 비상개폐 장치까지 같이 마감을 쳐준 다음에 오케이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석션 모터를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석션 모터를 좀 고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넣고 이 구멍을 이용해서 크로스 되게끔 해서 석션 모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했는데 사실 여기 석션 모터를 고정하는 거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석션 모터가 움직이지 않게 타이트하게 고정해 주시는 거, 그 부분만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충분히 다 잘 조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여기가 이쪽 철판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해서 팔토시를 벗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듈이랑 다른 것들도 고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석션 모터나 이렇게 메인 모듈, 즉 등치가 좀 큰 애들을 먼저 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순정 배선이나 그런 위치들에 맞춰서 그 정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큰 애들부터 먼저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모듈을 요 안쪽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 선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철판 뒤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을 먼저 통과를 시켜서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고정해 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에 요 손잡이 같은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여기랑 이 구멍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모듈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좀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최적의 모듈 위치나 선 정리 방식들을 매번 연구하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차량을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적의 위치를 항상 찾아서 작업을 해드리고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연구도 항상 하고 노하우를 좀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모듈마다 조금 장착하는 위치가 달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연장 케이블이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 프렁크 전동 쇼바 쪽에서 오는 케이블을 연장해준 연장 케이블이 요즘 제품은 많이 와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 케이블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선이 많이 남아서
이쪽 위쪽에 이 브라켓 쪽에 고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지지대 쪽에 고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좀 선이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무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 작업을 하고, 또 하나 이유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이 모듈에 버튼이 있어요. 속도를 조절하거나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 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석에다 잘 시공을 해드려야지 나중에 후드 내 보관 유닛을 탈거하거나 할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다가 좀 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인 모듈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선들을 다 연결을 해줄 건데요. 요 선들을 간혹 어디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Y잭 커넥터가 뭐냐면 여기, 얘가 후드레치 액추에이터예요. 후드레치에 후드레치가 당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가해주는 액추에이터인데, 얘를 들어서 빼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커넥터들은 연결한 다음에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쇼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이 있거나 뭐 어디 순서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넥터에 맞는 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쪽은 이 왼쪽, 저쪽에서 오른쪽이죠. 전동 쇼바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 선이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하나는 전동 쇼바 커넥터는 좀 길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품이 또 들어오면 차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는 이 석션 모터 쪽, 오토프렁크 석션 모터 쪽 전원을 넣어주는 커넥터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래서 커넥터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플러스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전원은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 고무막을 제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위쪽이 지금 이렇게 운 좋게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롱노즈로 잡아주시고, 연결할 때도 롱노즈 좀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장착을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13mm짜리 너트를 이렇게 끝까지 체결시켜 주고요. 이렇게 적당히 조여주시면 되고, 고무막에는 다시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플러스는 이렇게 연결했고요. 작동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듈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접지는 가까운 쪽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고요. 플러스 연결해줬고, 네, 지금 아까 촬영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커트를 하고 지금 이것저것 처리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 테슬라 튜닝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제품 같아 보여도 제품에 따라서 시공의 방식이나 아니면은 시공을 했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프렁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닫았을 때 제대로 닫히지 않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것 때문인가 한번 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센서바가 있습니다. 석션부터 센서바가 있는데, 이 센서바가 여기 있는 후크를 받으면서 눌리고, 그러면서 석션 모터를, 이 순정 레치를 잡아당겨 주는 건데, 보세요. 지금 급한 상황이라 임시로 무기 측정을 위해서 잠깐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테이프를 감아서가 아니라 딱 요 정도만 내려가요. 자, 그리고 마침 저기 작업을 완료해 놓은 차량이 있어서 차주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또 한번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주분께는 양해를 구했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제품입니다. 이 앞에 석션 모터 생긴 건 비슷한데 다른 제품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훨씬 많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내려가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요즘 많이 시공하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 센서바의 장력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네트가 내려왔을 때 그 무게를 인식을 하고 순정 레치를 잡아 당겨 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서바에다가 테이프를 감아줘서 센서바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닫히죠. 올라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일 것 같다고 해서 다 시공 방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시공하다가 중간에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쉽게 타파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이 고객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관세 미만으로 돼서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형 제품들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시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거의 바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공을 하실 거라면 돈이 조금 돈을 좀 몇만 원 주더라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걸 갑자기 혼자 다이 하시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본네트를 다 열어서 오시는 고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혼자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꼭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제품으로 시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무리 작업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프렁크를 닫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 요거 있는 제품이 좀 구형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테스트할 때는 요거만한 제품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테스트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순정 후드 레치 커넥터가 여기 바로 걸려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요 순정 후드 레치에다가 Y잭을 하나 더 덧대서 결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은 구형이다 보니까 그 커넥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다 커넥터 결선을 다 마쳤고, 이제 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촬영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요거는 선 정리는 마무리만 하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요 모듈 관제하는 버튼은 따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모듈에 문제가 생겨서 초기화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여기서 좀 더 쉽게 빼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은 여기다가 마감을 해놨고요. 이렇게 형광색 타일을 써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형광색 타일을 쓰는 이유는 일단 타이가 잘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광색 타일을 써야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시공점에서 이렇게 차량을 분해를 했을 때 어디에 타이가 있는지 보고 그 타일을 제거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시공과 저희가 나중에 또 이 차를 시공할 때 이점을 위해서 형광색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저희 나름대로의 좀 프라이드는 이런 색깔을 쓰는, 이 형광색 타일을 쓰는 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걸 대번에 보면 저희라는 게 특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혹시라도 열어보더라도 항상 당당하고 좀 꿀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시공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잃지 않고자 이렇게 형광색 타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분해를 하셨는데 형광색 타일을 본다, 그럼 저희 테슬 코드에서 작업을 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선 정리는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마감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원복 작업을 할 때도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 작업을 한 선이나 아니면 순정 배선들이 이렇게 헤파 필터나 아니면은 후드 내 보관 유닛이 들어가는 그 부위에 잘못 걸리게 되면은 선이 합선 나면서 차량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오토프렁크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서 원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이렇게 조아주시고요. 보관 유닛은 넣으신 다음에 먼저 살살 누르면서 체결을 먼저 시켜주세요. 체결을 다 시켜주시고, 그다음 주니퍼부터는 이 앞에 고무 몰딩이 생겨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싹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관 유닛을 세게 조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규 토크가 5토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고 전동 드릴로 1단으로 이 정도만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목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에이프런 장착해 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낄 때 좀 팁을 말씀드리면 액티브 후드 작동 장치 쪽에 먼저 구멍을 꽂고 요 위에 고무 마개 쪽 밑으로 잘 넣어주시고 밑에 구멍들을 잘 맞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들을 잘 맞춰 넣어주시면 금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보관 유닛을 잡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 들어간 키들이 마저 잘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됐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열어주세요. 네, 잘 작동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공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의 취지는 뭐 사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순서가 나와 있는 영상들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과 똑같은 결을 가기보다는 이 혼자 다이를 하실 때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고 편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함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캐치하셔서 잘 다이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이 하시다가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테슬 코드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 코드였습니다.